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네 이름을 내가 보다가 그 민자가 원래 말하면 날일 밑에다가 그런 문자 쓴 자들이 뭐 하늘민, 난밑 그러거든. 근데 날일 변에다가 그런 문자를 옆에다 쓴 자예요. 민주가. 그때 보니까 그 뭐냐면 저 마음이 따뜻한 부드러울 그런 문자예요. 시커먼 덕스러운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날일 밑에다 그런 문자 한자가 보통 말하면 날일 밑에다가 썼거든. 근데 날일 옆에다가 그런 문자 한자예요. 그러다 끝에 자가 뒷자가 뭐냐면 기둥두자예요. 이거 어서 있죠. 그래서 참 그 다수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어른이구나. 그 내 생각 그 이름을 어저께 우연히 수첩을 보다가 이 이름 누가 짓는가 여쭤보고 싶다고. 아,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어? 뭐? 크게 말해봐. 그 이름 지어주시는 정명가 그런 것이요? 난 내 생각 그 뜻이 참 도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다시 내가 민주를 다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만나면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 우리는 눈이 아니고 하늘을 높여. 요거는 이제 하늘 밑자고 날이 옆에다가 편에다가 그런 자 쓴다요. 옆에는 잘 안 나와 거기다가. 예. 문자 있어요. 있긴 있지. 그 뭐예요? 화할민. 예? 화할민. 하하발민. 그건 다수불민 근다고. 여기 근데 하늘민. 마음이 따뜻한. 도곡에는 하늘민이고. 훈하니. 그럼 뭐 하하발민. 쉽게 말하면 이 선생님 마음 같은 뜻이요. 이 선생님 싸놓아. 예. 싸놔. 아니 두 개를 같이 쓰게 돼. 그래서 다시 우리 민주를 내가 다시 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쨍콩맹크로 옛날 얘기만 말하는데 이제 따뜻하게 너를 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 하려고 아침에 중조 왔네. 상기 형 가시게 살짝 쳐놓을까요? 안 켜도 되거든요. 깼어? 어제 그 선생님이 복사해 주셔서 진짜 집에 와서 저 그게 있거든요. 근데 막 끈적거려졌어요. 근데 이거 안 오시래 복사해 주셨습니까? 너무 아프세요. 안 오시다고.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사장님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안 오셔요? 네?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책을 좀 안 쓰셔가지고 제가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책을 안. 책 많이 있던데 이제 하나 주시면 많이 안 보는 책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책을 놔두고 가세요. 오래 오셔서 다 선생님한테 계속 들어가고 하시고 여기 처음에 뒤에 조금 뒤에 이런데 안 되죠. 어제 이 선생님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걸 다시 이거 갖고 그냥 잘라먹지 새벽에 잠이 안 와. 이게
앞에 일어나고 뒤 일어나고 완전히 다 모순된 충돌적인 입장을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얘라 모른다 그래갖고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또까 일어나갖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책을 봤어.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하나 보지 말고 다 섞어갖고 엮어갖고 뒤집어 흔들으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어저께 여기 전부 묶어갖고 다시 중용을 못 쓰더라고 흔들어버리고 났더니 아니 하나하나를 전부 선생님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묶어갖고 해석을 해라는 뜻으로 분명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뜻이로구나. 저 나름대로 새벽 이 선생님 새벽 이 선생님 기념책 하나 드려요? 새벽 5시 반에서 새 걸로요? 마지막 결론 내리고 그러고 새 걸로 아니면 새 걸로?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분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이 공부한 내용이 실은 내가 얘기해보자. 멀티 디멘전 모든 디멘전을 다 엮어갖고 섞어서 중용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멀티 디멘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여튼 다차원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내용 결론으로 말씀드렸구나. 그 멀티 디멘전을 쓰라고 게 민주야 디멘전을 쓰라고 게 디멘전이 D가 DI 짠지 D 짠지가 혼동이 돼갖고 앉아보니까 찬조금 주시면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다차원적 개념을 근데 여성분들은 만 원씩 내자고 얘기는 특히 이제 하셨는데 이게 차라리 그게 나. 저기 집 있던 나 그렇게 나도 말씀하셨어요. 지원동에 나도 들어서 그래버리면 여가지인데 영어 사전이 없어. 거기서 사전만 갖고 또 너무 싫어. 나중에 좀 이렇게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멀티 디멘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 영어 사전이 없이 그러면 멀티 디멘전을 명단은 보니까 어제 정리했더니 디멘전이 한 35분 DI냐 DE냐 멘전이 MEN TISO냐 A냐 SION이냐 TISON이냐 그래서 천이라는 개념을 붙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다시 찾아봤더니 세상에 디멘전은 TISON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디멘 다음에 SION 알았어요. 그걸 하고 나서 자꾸 봐야 이러고 생각이 들어. 예, 아들내미가 걱정스럽게 전화했네. 반장님 시계가 멈췄어. 예, 그전에 갈아 끼겠어. 여기 떨어진 데 없다. 예. 말할게. 아마 이 시간에 제 얘기도 아마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막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전화 왔었군요. 하려고 전화했는데 저는 한동안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또 안 받아. 그게 뭐냐면 지도 이제 아침에 이 시간에 강의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습니다. 혹시 중부장 어른께서 저한테 관심이 좀 떨어졌을까라고 그래도 촉구한 겁니다. 아버님한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어저께 집에 가서 보니까 집사람은 좀 혼자 있으면서 몸이 둔해갖고 있고 그런데 제일 그래도 지 엄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애가 큰딸인데 그럼 연락이 요새 안 와. 그때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싹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큰딸내미도 전화가 안 되고 아들도 전화가 안 되고 둘째 딸내미만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딸내미하고까지 연락했다고 뭐 지금들이 거기다 텃밭에다가 뭐 하나
미나리랑 뭐 키공부에서 예. 그거 갖고 그 사진 찍어갖고 보낸 것도 지들끼리 보면서 예. 미국 미나리 깡 사진 볼게 미국 미나리 못 보고 싶다이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화제가 돼갖고 미나리. 무슨 농장 경영하냐 그러고 웃고 떠들고 했다고 미나리. 시간이 미나리. 저 시기가 지금 5분밖에 안 됐다 했지만 이제 시간이 10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본게 그 시계 배터리 좀 넣어야겠네. 네. 바로 시작하십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오늘 그 지난번 교재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오늘 강의해야 할 차례가 어디냐면 54페이지 우에서부터 12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이 부분이 실은 이제 중용에 관한 일반 이론에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뜻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중용 설명하시고 하는 뜻은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고 공평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걸 결정해야 한다. 그 중용 뜻인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견들이 있으면 양쪽 끝을 잡아갖고 가운데를 딱 도망으로 해갖고 그러면 통합해라 한 내용으로만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나쁜 놈하고 좋은 놈하고 합쳐 무조건 중간 지기해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요 내용을 직접 해석해보자면 이 내용대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가 극치 이론이다. 근데 이 이론도 한쪽에서 가령 한쪽에서는 만 명 죽인 놈하고 또 반대쪽 10,000명 죽인 놈하고 다 해보다 보면 양쪽 죽인 놈들끼리 사회야 그 이론이 돼버리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그러지 말고 요 이론만 갖고 보면 순수 이론만 갖고는 나쁜 놈하고 타협한다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뭘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가지고 요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선도 넣고 개선 가능성도 보고 앞으로 전망 가능성도 보고 시간적 시점에도 맞냐 역사적 상황에도 맞냐 모두 다 결합해갖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래 뭘 이제 제2차적인 중용의 결정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개는 대조되어지는 것을 조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개가 대립되어진 것이 두 가지만 있냐 세 가지 있고 네 가지 있냐 그 대목에 가서 오늘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중용사고에 있어서 옛날에는 선이냐 악이냐 좋은 놈이냐 나쁜 놈 둘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선이다 나쁜 놈 악으로 간 놈도 있고 악이다 선인 놈도 있고 근데 그 외에 다시 그것이 현재에 와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음과 양 이원적 사고가 다시 말하면 중용을 중심으로 한 음양 내지 이원적 사고가 동양적 사고가 아주 초기에 있어야 극치했지만 음과 양만 있습니까? 음이 가다가 양도 양으로 바꿔주고 양이 가다가 음이 바꿔주기도 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서양 철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것과 저것과의 둘 중에 하나 태기적 관계로만 봤던 양의 관계가 양이 아니라 태기적 관계가 아닌 혹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중간적 관계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에서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게 뭐냐면 불확정적 가변성을 띠고 있는 지금 불확정 상태의 중간이 얼마든지 생겨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냐 보니까 특히 새로운 철학이 근대 철학이 이루어지면서 칸트가 나온 후부터서는 바로 말하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중간이 가변적인 중간이 있어. 그게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에다가 그 다음에 다원설에다가 개체설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따라오고 거기에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 지금 마지막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전근대 사회 내지 중세에 비해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령 죄냐 아니면 무죄냐 사랑이냐 성이냐 악이냐 이건 이원적 사고가 보는 사고방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문제가 되어버리냐 보니까
대조적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다차원적 관계로 바꿔져 버렸다. 그 대목을 좀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연구를 해봐고 새벽에 보니까 이 대목 잘 설명만 하면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듣는 분들은 다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 갖고 써놓고 있다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선 아주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좀 성가셨다고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 대목을 어저께 우리 이 선생님한테 이런 데로 실실 넘어가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면도날 같이 그냥 저한테 지적해서 꾸준하고 하셨던 것들을 지난번에 설명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남으셔서 그럼 다시 오늘 지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나 근본 취지는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임금의 계승자인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여기서 한말로 말하면 수은은 좋은 것만 갖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 중간 다 합쳐가지고 전부 섞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대. 수은은 전부 섞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되 목적은 무엇이냐.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총동원하는 데가 수은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뭐로 시작하냐면 시작부터서 수은이 계지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갖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관한 자료를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 수은이 위대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요소를 필요한 놈들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은다 그 말입니다. 수은이. 그럼 얼마나 성가스럽게 끝도 끝도 없이 길어놓고 문제를 참고 견뎌가면서 참 화합시켜야 한다는 데가 수은이 갖고 있는 연임금 아들도 아닌 수은이 모든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갖고 세상을 화합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데가 수은이 장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수은 앞에는 뭐예요? 공자님 하신 말씀 있지? 해랑 갖고 뺑 시작되금 선임하고 지금 부인하고 말아보고 그 단순 사고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중요히 안 이어진다. 공자님 얼마나 걱정 들어서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수은임금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수는 깝깝해도 참고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너무 얘기 다 듣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런 마지막에 수는 뭐예요? 좋은 점으로 장점은 따뜻하고 취해주고 나쁜 점은 딱 덮어주고 막아주고 해갖고 대화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가 수은의 근본 취지다. 그래서 수은의 인간성, 수은의 심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오늘 해 나가야 할 중용의 대화합을 위한 수은의 사고방식 혹은 다시 말하면 서로 그냥 지가 이겨갖고 세계 지배해보려고 태평양 지배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그래도 다 모아갖고 서로 가장 덜 다치게 해갖고 가장 이상국가를 만들려고는 이상사회를 만들려고는 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은의 마음이 수은이 가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만 생각해 보자면 지금 오늘 가야 할 얘기 다시 말하자면 말꼬리 잡아갖고 개판치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니겠냐 그 수는 뜻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부터 시작해 가랍니다. 예,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과 저 말과 아주 가장 복잡합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그 지금으로 보자면 2500년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순임금 때에 모든 요소들을 총동원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놈은 하나도 안 버리고 나쁜 놈은 다 덮어주고 해갖고 최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요소 합쳐갖고 작은 방향으로 부딪혀서 안 깨지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 말이다. 그렇게 중이라고 뜻은 무엇이냐? 그 중이란 말을 아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마칠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 제가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덕규
그 증조 할아버지의 바로 동생 되신 양반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옛날 말하면 용주 할아버지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지금 할아버지 형제간들 중에서 그냥 뭐 4째, 5째, 6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주 그때 장사였습니다. 강도 세 놈이 붙잡아 갖고 세상 털어앉아. 근데 해피는 그때 멍청이 강도들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둠길에 달빛이 스르면데 갈치에다가 대초가 딱 찌개갖고 차면 달빛은 뭐예요? 칼이죠. 양쪽에다 갈치 큰 놈 두 개씩 타고 그러고 와서 뭐 짐지고 온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장모할아버지한테 했어요. 손들어 한다지 한 것이 아니라 뒷검져. 그 이제 회가 수갑을 잡을 때는 뒷검을 치지만 뒷검져 이렇게 이제 노래갖고 이제 뒷검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뒤에 손 잡은 거죠. 그렇게 딱 다 몸뚱아리 조사를 해갖고 이제 물건 뺏으려고 해. 그런데 다 보니까 요 새끼들이 지금 우리 장난감 장사인지를 모르고 뒷검져 그러면 이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차례 몸 뒤져갖고 이제 돈이랑 다 뺏어가려고 있을 때 뒷검지고 있는 손 내가 풀어갖고 앞에 있는 새 놈을 그냥 대가통부터 잡아갖고 그냥 한꺼번에 콱 때렸다고. 그렇게 장사가 머리 잡아갖고 새 놈 대가통 때려볼게 정신 멍해갖고 지그들이 강도 혼난 놈들이 오히려 이제 강도 제핀 양반이 급수가 해버리니까 새 놈 대가리 한꺼번에 붙여볼게 정신하고 잡아줬다고. 그렇게 이제 해놓고는 할아버지는 이제 겁이 나지. 그래갖고는 막 이제 도망을 가갖고 저거 갖고 그 주방 옆에 가갖고 누구냐고 이제 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문이라고 이렇게 강도 새 놈한테 다녀갖고 그냥 급하게 대가통 잡고 부딪혀놓고 그걸 튀어와봤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살았으니까 나 잘난다고 들어 이제 잡고 다시 그 한국이나 안 걸려서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신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때 그 양반이 뒷검쳐 했던 양반이 그 할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옛날 말하면 야당 운동도 하시고 싸움도 하고 계신 양반이 딱 열혈지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산일 있을 때 제가 또 이제 그 어른들 입금 받으라고 부인이 거기 가면 다른 양반은 안 그러는데 꼭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야당 운동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 한남아 너 김대중이 아냐? 얘 잘 압니다. 김대중이가 한번 해볼 것이다. 아, 할아버지 어떻게 김대중 씨가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때 맞아라. 김대중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말씀이 김대중이 큰 대자하고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화살로 쏘면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다. 그냥 말씀이 대중이는 크게 한번 맞힐 것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해석해 보면 대중이는 대통령을 이름이야. 그것이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김대중이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오락하냐 안 나가냐 그 삼김치가 이제 대두하기 시작할 때 일이라. 그때 그 예측을 용주 할아버지가 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부터 중자 얘기 나오면 가운데 중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할아버지 뜻을 생각해서 갖고 마칠 중자로 딱 가운데 합쳐서 문제가 해결되게 마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이 그만 크게 한번 마칠 것이다. 크게 한번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때마다 중자가 마칠 중자로 해석하다 보면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나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요소, 지혜적 요소들을 모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집, 양, 용, 중 가운데다 넣어갖고 마지막에 딱 한 테다가 모아서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 선생님 그 7기로 해석하면 전체가 화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연구하다가 마침 이게 뭐냐 내다 보이냐 여기서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마칠 중자로 그 멀티디멘션 여러 가지 요소를 좋은 방향으로 모아갖고 문제 해결해라 한 대목이가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한 지혜를 만들었던 양반이 바로 말하자면 이 공자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순의 지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그 말하면 대충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실 것이고 그걸 갖고 지금 순의 얘기를 그 이름만 갖고 쭉 가면 쌍붙이고 앉아서 말도 안 된다 그것만가 아니라 그런데 순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여기 얘기도 저 얘기도 들어보고 오만 가지 다 들어봐갖고 싸움 안 붙게 문제 해결된 방향으로 잘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는 뜻으로 보자면 여기 본문 제목에 나오는 제6장 대지는 대지혜자가 집, 양, 용 양쪽 끝을 써먹을 수 있는 그쪽을 딱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가운데다가 중 모아서 중으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런 뜻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저 끝에 본문의 제목에 나오는 중자를 가운데 중자로 볼 것이 아니라 마칠 중자 내지 모아서 해결해 나간 중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원래 딱 맞을 줄이에요. 이제 그 말씀 갖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이 문장을 들어가면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야겠다 하는 순의 마음 갖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원본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특히 중용은 한 번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100번 읽어서 1000번 읽어야 할 글이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또 보십시다. 그래서 또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것도 우리가 공부하고 반복한다고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중용은 진도 안 나간 것 같지만 실은 하면 할수록 속으로 내면에 빛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십시다. 그럼 다시 제목을 보자면 제6장 대지 아지자는 지지자하고 옛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아지자 밑에다 날이자 쓰면 지지자라고 하지만 지지자 쓰나 안 쓰나 옛날에 알지 지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대지의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지혜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집, 양, 용, 중 양쪽에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서 한테 집어모여 팍 손으로 묶어갖고 뭉쳐갖고 양, 용, 중 양쪽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놈을 중으로 맞힌 중자 뭐야 맞힌 중자 뭐야 딱 알맞게 딱 맞춘단 말이에요. 알맞게 맞춘 것이 바로 앞에까지는 잔소리 같지만 딱 대조가 됩니다. 46페이지 봐보십시오. 46페이지까지에 있어서는 바로 46페이지 세상의 제5장의 천행이라고 해갖고 도는 불이행이부인겨 도가 왜 안 되냐 이행을 하려고 안 하니까 수행을 하려고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도가 안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깎아볼 수가 있냐 도가 안 지나간 얘기를 앞에 5장에도 쓰고 3장에도 쓰고 도가 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깎아본 얘기를 우라통이 터진 얘기를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공장님 쓰셨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야 도를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53페이지 제6장에 나오는 바로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순이 대성자인 순이 왜 성자인 순이 있었냐 양반은 말꼬리 잡아 본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해갖고 맞춰보려고 해갖고 보다가 마지막에 같이 보니까 정성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뜻을 백성들이 다 알아먹어갖고 순의 뜻을 백성들이 알아먹어갖고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야 역시 순임금 계시니까 우리가 화합이 되는구려. 그래서 순임금 덕분에 사람들이 전부 다 화합이 됐다. 천하가 백성들이 화합이 됐다. 그래서 순을 임금으로 추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은 무엇이냐 싸운 놈을 안 싸우게 하고 좋은 놈을 조금 잘하는 놈을 아주 큰 잘하는 놈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보자면 원문은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그놈을 풀어서 말한 영문은 그 뜻을 밝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십시다.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는 기대지야여 순이야말로 큰 여기 아지자 아니라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옛날은 고대자에서는 지지자와 아지자하고 똑같았습니다.
순이야말로 참 그는 대지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여 였던 것이여니 라고 한 것이 여야여. 이것은 이제 이 두 의미를 동결시키면서 강조해서 순이야말로 진짜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여니 라고 해서 하려고 한 것이 지야여 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수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호문, 이 호찰, 이 리언하고 말을 할 때에 좋게 물어보고 좋게 대답하게 만들어 갖고 가능한 그 말 속에 있는 뜻이 잘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리언이란 말은 이는 보통 말, 그 참 좋은 양반이야. 잘 계셔이. 그래서 아주 쉬운 말 갖고 거기다가 굉장한 의미를 보탰다 그 말입니다. 그 수는 어떻게 했냐 물어도 어른들 잘 계시어? 그렇게 아주 평범한 얘기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수를 통한 대화는 뭐냐면 아주 쉬운 말, 가장 평범한 말 갖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말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이 뜻은 얘기하는 표시한 거 말한 자리 한 것 중에서 좋은 뜻을 말하고 웃으면서 예 잘 계시라고 잘 계셔이 자네 집안 식구들보다 우애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그런 가운데 그 뜻을 넣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이다. 야 내가 전화 왜 안 받아 새끼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빴던 갑자기 그때 전화 안 받 그때는 안 받는데 그걸 별일 없었지. 그렇게 항상 따뜻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수은이 물어볼 때도 호흡은 좋게 물어보고 관찰할 때도 이 말을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그래서 저기다 저는 이제 여러분 다시 쪽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문장에다가 요소가 다르고 거기다 번호를 붙였단 말이다. 그래서 제일 문장 처음에 수은이 호흡은 거기다 좋은 말로 물어본다. 그래서 1번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호찰, 말 대답하는 것도 또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호찰이요. 그 호찰, 그 중에서도 호찰 내용이 뭐냐면 리언이라고 하면, 리언이라면 이언이란 말이니까 쉬운 말이에요. 그 쉬운 말, 예, 잘 계시라고. 그러면 잘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 상태까지 주변 사는 그 말, 잘 계시라고 그러면 집안도 문평하고 집안 식구들 우하고 효도하고 화합하고 건강하고 그 내용으로 다 좋은 방향이 다 들어가서 설명하게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수는 호흡은에다 1번 쓰고 또 대답을 좋은 방향으로 잘 관찰하니까 호찰한다. 거기다 2번을 쓰고 그러면서 그놈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수는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은악이 양선다가 은악을 감추는 자니까 감추는 자는 덮는 자입니다. 나쁜 점, 말 서툰 소리 하면 그럼 딱 덮어갖고 좋은 말만 인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악이라고 하는 말은 악이란 말은 여기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지 않는 것들, 보기 싫은 것들까지를 덮어버리고 좋은 말로만 이제 우리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빨도 안 닦고 근데 입냄새 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덮어버리고 아따 넌 그 같은 말이라도 참 따뜻하게 한다니 그렇게 덮어서 나쁜 점은 덮어버리고 좋은 점은 참 말 참 덕스럽게 하네. 어째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악에다가는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양선에다가는 4번을 써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설명하고자 하는 수의 대지혜를 통해서 화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중용에 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수만에도 수는 호문에다가 1번 쓰고 호찰에다가 2번 쓰고 은학에다가 3번 쓰고 양산에다가 4번 쓰고 그럼 이것만 나눠놓고 봐도 수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틈만 있으면 우리 사람들끼리 화합을 잘 되자고 하는 내용으로 틈만 있으면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전개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쁜 점은 덮고 좋은 점은
양 끌어올릴 양자니까 너한테 나타내갖고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서 다 털털을 털고 보면 집기, 양단, 양쪽 이견들, 양쪽 주장들 단이라 꼬투리 단자니까 주장이 양쪽 주장의 핵심들을 딱 지적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매냐면 용기중 그 중에 절충될 수 있는 것,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용기중이요. 여기 중은 아까 얘기 들어 마칠 중자라고 했죠. 좋아질 수 있는 것이요.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런 말을 딱 골라갖고 야 요거 이렇게 하면 쓰겠지 그 말을 간접적으로 비치면 백성들도 그때 뭐야 싸면 내가 방향으로 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됐으면 하고 보고 있는 마음이 백성들한테다가 설명을 할 때 야 이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쓰겠지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그러겠어 그렇게 얘기되면 아까 말한 중을 통해서 백성들이 한때 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중우민 중 가운데 만나는 쪽에 서로 화합되는 쪽에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이철 사자 이사자니까 그 기자나 그 사자나 봐서 기사 이위순호 이러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수는 수없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끌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싸움 안 붙이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순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순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 문장은 제가 이제 잔소리 좀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합리화 시킨 것 같지만 요 대목을 아주 쉽게 설명했던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역석이다 그 말씀입니다. 역석에 보자면 무엇이냐 하면 수는 난도 수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일까? 난도란 말은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 말인가? 그런 뜻이죠. 나는 어지러울 난자 어려울 난자고 도는 말을 돌자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는 난도 말하자면은 불시 최지혜적 인마 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닌가 맞자 인가 아닌가 의미니 수는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질문의 형식을 취해서 수는 어째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수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를 붙여갖고 띄어서 봤습니다. 수는 희환, 향별인, 닮은 남한테 물어볼 때도 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희환, 빙긋이 따뜻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자가 마음이 따뜻한 덕스러운 민자입니다. 그런 민주의 그 민자와 같은 마음을 나릴 옆에다가 그런 민자한 민자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수은이 희환 빙긋이 웃으면서 향별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이거 어쩌신고 그렇게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이면 아버지 요새 잘 계셔? 금년에 감기 안 드셨나?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건강이 어쩌시던고 그 소식이 없는데 그래도 건강하신 게 무슨 있으시라고 할아버지 건강하시지? 그와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희환 얘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좋게 하는 얘기라 맞습니다. 그래서 희환, 향별인 남들에 대해서도 닮은 물어볼 때도 인상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답게 물어보신다 그 말씀이고 그것이 1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애심찰 또 애는 뭐냐면 사랑했다니까 정성스러운 애자죠.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서 심찰 대답은 모습과 얼굴을 살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살피냐 하면 심찰 일상 이 친근적 화 같은 말이라도 아주 평범한 말 밥 잘 먹었어 오늘 아침에 이제 배고팠는데 이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내용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도 뜻으로 보자면 마음을 열게 하는 단어를 만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는 사랑이 좀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뜻을 볼게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일상생활 평상시 쓰고 있는 말들을 그 천근적 천은 아주 철자고 글자 갖고 온 글자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얘기들에 대해서 물어보되 같은 말인데 자세하게 아주 정답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본다 그 말입니다. 옛날 들어보자면 할머니들이 어찌 집안 별일 없으시고 참 잘 때 계시지 아니? 그렇게 하고 그 속에는 계시기를 바라는 뜻이 사실 확인은 기대를 갖고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르려면 여기 우애 심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내 의무사님 청학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평상시 대화에서 하안 하자는 다수 하자예요. 하합을 하자예요. 하안 얼굴 안자예요. 하안과 사랑스러운 말로서 얼굴 표정도 정답게 말도 정답게 항상 해서 사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안에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지도 안 나가고 뭐든 간에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행자 중용으로 가는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안. 제가 잘 쓰려고 나오고 물에 와서 손에 힘이 없어갖고 컴퓨터가 다 들어. 안, 얼굴 안자에. 사랑인자에. 예. 말 하나 더 쓰더라도 정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 같은 말이면 탁 쥐어 잡으려고 눈 까고 그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화안에어 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이 뜻이 바로 말하자면 순안에서도 항상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로서 심찰 일상근신 천근적 화 보통 생활에 대해서 따뜻한 말로서 표현해 나간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다가는 우애 심찰 일상 천근적화 거기다가 3번을 2번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우 별인적화 다른 별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남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있어서도 대화에 있어서도 타는 은거개적이 우선양 어적 여기도 앞에 말한 지금 은악하고 양선은 지금 풀어서 말이죠. 은거란 말은 은은 감추는 자죠. 그 은거란 말은 뭐냐 그러면 괴적 괴는 파괴한다 찌그러뜨리는 공격한다 뜻입니다. 그 공격적인 말을 괴적인 것을 공격적인 것을 파괴적인 것을 그는 은거 감추어 버리고 같은 말이면 찍는 소리 박는 소리를 그대로 딱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러니까 타인과 얘기할 때에 있어서는 은거 괴적 거기다 굳이 나누려고 하면 타인과 얘기할 때 요소를 따로 나누기 위해서 번호를 쓰면 대우 별인적화 거기다 3번을 쓰고 타는 은거 괴적 이 나쁜 공격적인 말은 은거 덮어버리고 타는 은거 다음에 거 들어가면 타는 선양호적 좋은 점 잘한 점만은 선양 선자는 베풀 선자가 너무 날린단 말이죠. 선자는 선자고 양자는 끌어올릴 양자고 그래서 참 이번 일 참 잘했어요. 이번에 무슨 공부해갖고 상 받았는데 그런 거 갖고 상품으로 나오는 거 갖고 상품으로 나오는 거 갖고 친구들한테 나눠줬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점들을 키워내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선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죄적인 것은 공격적인 것은 덮고 끌어올리고 칭찬하는 대목은 선양 밖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이 대목이 3과 4가 연결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방금 얘기했던 순임금의 순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밖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다음에 장악 대립적 양방면 대립하는 두 방면에 관한 것들을 대립적인 면을 장악 한꺼번에 딱 장악을 하면 손을 붙잡는단 말이지만 한데 모은단 말이죠. 대립적인 것을 한테다가 모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대립적인 요소를 딱 모아갖고 그 다음에 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장악을 5번을 쓰고 그 다음에 운용 부합 중용지 도적 원칙하에서 거기다가 6번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적인 놈을 갖고 모아갖고도 싸움 붙인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요소 중에서도 서로 간에 싸움 안 붙을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요소를 볼필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운용 부합 중용지도적 원칙. 중용지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딱 부합하도록 운용 그 대립을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합은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부합 운용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원룸 갖다가 싸움 붙인 것이 아니라 대립원룸 갖고 가능하면 부합 서로 조합 화합되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것을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칠이 평민하에서 그 평민이라고 하는 일반 생활이죠. 모든 백성들 일반 생활에다가 아까 대립적인 요소가 안 부딪힌 방향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원칙을 찾아갖고 그 다음에 그 칠이 이치에 맞추어서 칠이란 말은 그러니까 응용해서 그 말이죠. 평민생활에다가 응용하도록 해서 대립된 놈 갖고 싸움 붙인 것이 아니라 조합되는 방향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스포츠에서 보자면 아주 대립되면 이기려고 그냥 눈이 뻔해 있는데 이기려고 싸우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다 잘 치면 상대방이 야구에서 홈런 치면은 상대방 패들 또 잘했다고 박수 친 것 같은 풍토를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합하게 만든 것은 여기 말하자면 이 순의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치시 순지소이 위 천하백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치 이로 말미암아서 순지소이는 하는 짓거리는 행동은 하는 바는 위 천하백성들을 위하여서 옹대연 천하백성들에 의하여서 이 위는 천하백성들에 의하여서 뜻도 되고 천하백성들 뜻에 의하여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의 뜻은 순이 바로 천하백성들에 의해서 옹대란 말은 추앙을 받는다는 뜻이죠. 옹대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와 더불어서 천하백성들과 더불어서 추앙을 받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서 진진 낙도적 진진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푹푹 솟아오르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끊임없이 낙도적 즐겁게 표현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낙도적 진진 낙도적 원인으로서 소위 순의 그 백성한테 추대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추대하면서도 좋아서 모두가 끝도 갓도 없이 순을 임금으로 모시고 한테 조합이 되니까 좋아서 진진 낙도적 즐거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소이가 뒤에 있는 그로 인하여서 바로 진진 낙도적 원인이 다시 말하는 순임금이 추대를 받아갖고 백성들이 추대해놓고도 다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되었던 것임을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내용도 번호 붙인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근래에 들어서 저 이상은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특히 이제 맹자 다음에 중용 예수 보고 준비로 가다 보면 딱 맥히가 부족하다 하면 다시 보기 시작하면 에이 가만히 잠자지 못하고 좀 더 있고 해야겠다. 그러다 가다 보면 되게 5시 6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적수 쳐서 이제 피곤하죠. 그러지만은 자리에 누우면 그 대목이 글귀가 다 머리에 떠올리니까 잠이 안 와버리냐.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이제 어디냐고 나 깨우려고 걱정을 했었고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잠이 곤히 들어보면 못 일어날 정도가 되기는 돼요. 그때마다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 실은 이 선생님 오해하지 말고 듣죠. 이럴 때 나이 들어가면서 놈이 알아주든 안 해도 그 맛이 조금 이제 느껴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가 없다 싶으니까 이것을 복으로 알아야지 해서 형님 근래 애기 같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상에 부처님께서도 82세에 열반하셨는데 한살 더 먹었는데 부처님보다 한 살 더 먹은 내가 이제 앉아갖고 그 뜻을 인제사 옛날보다 이제 그 맛을 이제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다고 하니까 좀 뻥을 쓰자면 교수 테이블가 이제 거짓도 하나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래도 늙은 불편한 집사람 해준 밥 얻어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안 치켜가 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적수한테 이렇게 얼굴 겸해서 하고 우리 형님한테 이제 찌잘대는 소리 하고 또 뻥 틀면 또 우리 박사장님 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지만 또 이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야죠. 또 가르쳐주셔요. 그러다 보면 참 내가 말하자면 이 나이에 아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알도 못 음성 안 지키고 폼 잡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는 것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이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서석동에 있는 부처님은 내 못 모시고 깨끗한 노째 부처님 깨끗한 방에다가 내 책상 위에 놔두고 거기다 아침에 물 올리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갔다 올라옵니다. 그러고 부처님한테 저러고 나오면 집사람한테도 여보 나 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 알창머리 지금 민주야 잘 들어라. 나 지금은 꼭 올 때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꼭 합장하고 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구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큰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고 화합이고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인연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내가 다녀올게요 하면 이제 잘 갔다 오죠. 그래서 너 속으로는 옛날부터 나 그냥 갔다 오자 뭐 너 합자고 그래요. 몇 번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서 속으로는 집사람도 역시 내가 합장한데 당신도 합장을 안 하더라도 나한테 꾸지람 하지 마.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아까 말한 가운데 중자가 마칠 중자가 만날 중자란 말이 등장하니 만남의 마음의 만남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나이 든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이 보다 사랑스러운 서로 애끼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소음 소리 해도 어째요. 형 보시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서 생각 없이 퉁퉁 부숴갖고 겨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조심히 다녀오시죠. 그러고 보면 내가 문 열고 나가려고 할 때까지 또 나와 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이 우리가 정성 다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내자가 안 사람이 저를 지금 실은 감독해갖고 지키고 있는 것이고 꼭 억지로 옛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짧지만 잔소리했지만 이 안에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수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모든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은
부딪히는 방향이 아니라 따뜻하게 만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민주 민자 따뜻하게 편안하게 만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공을 행하지 않는다고 공자님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바꿔갖고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만나는 방향으로, 화부 방향으로 만들어 오신 모습이 중용 안 하니까 꾸지람 하셨다가 딱 바꿔가지고 이 한 샘플로 해서 연임금을, 순임금을, 순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자면 53페이지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설명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또 해 나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뭐냐? 아까 네가 전화했는데 내가 받으라는 게 꺼져버렸어.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수업 중에다가 또 궁금해서 이제 또 이 뭐라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도반들한테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걱정해갖고 궁금하니까 전화했다는 얘기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 중용에서 순임금의 화합에 관한 얘기를 좀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순임금의 화합의 뜻을 내 아들도 실천하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는 얘기를, 또 이제 딸내미도 전화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비유해서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 가능하면 안 부딪히게 품고 따뜻하게 감싸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용의 근본 뜻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했던 것이요. 별일 없지야. 그리고 또 네가 전화 안 오니까 걱정해. 이렇게 가끔 음성이라도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럼 아침에 네 큰 누나한테 전화했다가 실패하고 네 작은 누나한테는 아버지! 그래갖고 그 둘째 딸내미가 그냥 명랑하게 그냥 찌질하게 얘기하니까 그 웃음 속에서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화합이 이루어진 거지. 하여튼 고맙다. 나 지금 수업 중이니까 그리고 너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드려. 예, 진짜 고맙다. 어쩌 이게. 나 옛날 같으면 왜 전화 안 써? 했는데 요새 저도 이제 아쉬워 이제 세상에 아드님과 지금 대전서 지금 그 고시원 지금 원장이라고 갔다가 제가 강의하다가 또 그래도 시간 되니까 잠깐 쉬는 동안에 아버지 걱정스럽게 전화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고맙잖아요. 그런 뜻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전 속없이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하고 뜻을 펴고 했던 새끼들이 이제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이것이 또 하나 인생 전개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속없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 느낀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지금 특히 우리 형님께, 그리고 우리 족수한테 어리광 겸해서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칭찬을 해갖고 감싸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순임금의 지혜다, 중용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야, 다음 만나면 네가 그 얘기를 해갖고야 어른들 앞에서 얘기한 것이 네 칭찬만 한 것이 아니야. 네가 엄마 칭찬도 하고 우리 집 잘한 것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좋지 않냐 뜻으로 했던 얘기다. 그렇게 해갖고 그 말은 칭찬해준 형식을 지으면서 너도 아버지 탓에 가끔은 공격적이었는데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벽화로 감싸는 방향으로 해라. 그것이 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저는 내 아들은 통일하면 좋아하는 말이 청학큰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화안애여. 아까 말씀드렸죠. 화안애여. 따뜻한 얼굴. 애여. 사랑스러운 표현법, 말법. 가능하면 공격하지 말고 감싸고 따뜻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가면 세상의 화해가 따뜻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청하스님 말씀하신다면 수행자도 내면의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옆에 사람한테도 보이지 않는데 그 가마력이 퍼져나가서 세상은 화합 애를 통해서 싸우는 터전이 아니라 화합은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화합 애가 청하스님의 어떤 때 명절 때 제일 처음에 강의 하기 전에 한 번씩 하는 화두가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
다시 53페이지 쪽쪽이라고 보고 이제 좀 쉬었습니다. 시간이 딱 되어버리면 한 자로 해야지 됐습니다. 53페이지 보자면 저 1장 앞에 들었던 문장 속에서 공자는 통과대 순적인 찬양하고 찬양하여서 내 표달 자기가 대우 수신하고 그 다음에 치국적 관점한다. 이것이 지금 그 문장 전체에 관한 뜻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앞에 들어있었던 수은이라고 분은 말도 물어볼 때도 그러고 칭찬할 때도 그러고 나쁜 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올려주고 한데 뭘 지금 풀어서 말씀합니다. 공자는 통과 대순적 찬양, 수은이 잘한다고 찬양이란 수은은 칭찬하는 얘기를 통과 설명해 오시는 동안에 통과하면서 내 표달, 얘를 뭐 가져온다 하면 내 표달 자기 공자님 자신이 대우수신 세상 순임금이 하신 모습을 갖고 대우수신 자기가 나는 내가 순임같이 했냐 하는 것도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앞에 뭐라고 좀 앞에 보다면 제 5장에서 뭐예요? 세상에 중용을 해라는 게 안 오고 시키지 않고 애가 안침하고 헛짓거림하고 중용이 안 된다 걱정을 했던 데 그런 걸 다시 당신한테 비추어 보니까 나도 걱정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나부서서 순임금처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이 바꿔진 것이 뭐냐면 표달, 자기, 대우, 수신. 그래서 자기를 표달이라면 표현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타낼 때 안 한다. 중요한 거 안 한다. 한타로 꾸지라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한가 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자신으로 수신, 자기 몸 닦는 자세, 자기 반성하는 자세로 표달 자기를 표현해 본 것이다. 공자님도 중앙 공부를 안 하니까 도대체 통탐 나던 것을 다시 바꿔갖고 나는 어쩌냐 하고 다시 보니까 대우 수신 나도 역시 공부를 더 잘해야겠구나 한 내용으로 대용을 표절 밖으로 돌려서 수신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고 나도 잘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치국적 관점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도 다 좋은 방향으로 스님과 같이 좋은 말로 물어볼 때도 대답할 때도 얘기할 때도 좋은 점은 높여주고 나쁜 점은 덮어주고 그래갖고 서로 간에 다 원만하게 모아져서 직기양단 극단적인 내용들 모아갖고 나쁜 놈은 덮어불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하자면 용기 중 우민 백성들한테다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만나는 서로 간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도록 지도해 나간다. 그 대목이 두 가지로 공자님 말씀 속에서 순을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잘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점들을 가지고 모든 우리 백성들이 국가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 백성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대화를 좀 연결시켜야겠다고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바로 두 가지 이 대우 수신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두 번째는 더 키워갖고 시국적 관점 국민적 민족적 국가적 통합의 방향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대국을 나도 역시 순 따라서 대국을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다 그때그때 해결해 간 것이 적었지만 기본 방향이 뭐요? 딱 나오는데 기본 방향이 뭐요? 나도 순 따라갖고 순 모범은 배우고 그 순 장점을 갖고 우리 국민들 국가가 모두가 한테 잘 다스려진다는 말은 좋아진단 말이죠. 다스려진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써야겠다. 그렇게 보자면 그 대목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딱딱딱 이어났습니다. 호문 이명찰 물어보게 딱 물어보면 대답 나오면 그놈을 갖고 발꼬치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답 나오면 그놈을 참고해갖고 그 뜻을 명찰 잘 살펴가지고 그것이 호문이 명찰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호문이 차요 전면지 요해 그러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듣고는 딱 그 문제만 갖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된 것에 관한 배경 전체적인 문제를 전면지 전체를 한테 묶어가지고 요해 전면적으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요해 풀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까지 2번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입장, 물어보는 입장과 해석한 입장도 되어가지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쩔 것이냐. 조금 더 알았으면 쓰겠다. 그래 뭐이 투철지 철저하게 꽃들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 자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실히 자세하게 물어서 이해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물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뭐죠? 재능, 명백, 사정적 진상.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의 진상,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전체를 명백, 사정적 진상, 실체 상황을 확실히 물어보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통해서 전체 확실하게 진상을 명백, 사정적 진상,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로 봐서 전체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개 항목으로 차례차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는 앞에 부분은 물어봐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다음에 능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자면 능구 변명 별인적인 화어리적 표면이사와 심층이사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 그 나타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까지를 물어봐갖고 확실히 싹 마음자리를 살펴가지고서 그 사람 입장을 변명 이해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중요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고 들어가고 트립 잡으려고 꼬틀꼬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모자란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 줘야겠구나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해해가는 방향을 머리를 쓰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나타나는 것이 표면이사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심층이사까지를 다 얘기할 때는 적어도 물어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는 말하는 사람은 저 겉에 밑바닥 속에까지를 환히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심지 끝에 가서 들어가서 보자면 심지에서는 뭐냐면 설화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화자가 당시 소처적 환경 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소처적 환경 말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 것인가 그 말은 배경이 무엇인가 한 것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재능 명백 사정적 원위와 원위여 과정 그 얘기에 됐던 생각이 변동되어 왔던 과정까지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했던 과정까지를 상대방의 심적 상태까지를 다 확실히 들여다보면서 자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싸우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다 따뜻하게 갖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제2 첫 장에 있어서의 이 핵심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수의 마음만이 아니라 수의 마음을 빙자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용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것을 이 네 줄로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말고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의미가 초도 적개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수은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정답하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점 공격해갖고 메모맨 들어갖고 트립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라보기도 또 시간이 그냥 10분이나 가버렸습니다. 10분이 가건 안 가건 그것은 중용으로 같이서 그냥 우주가 하나 변화하고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 중용에서 쓰는데 꼭 시간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뜻으로 대기를 항상 생각해 가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10분 쉬십시오.